안녕하십니까 YC 시청자 여러분, 운명 떴다방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풍산 선생님, 예. 안녕하시죠? 예. 심도 선생님, 안녕하시죠? 네, 저는 안녕하세요. 연지마마 이경진입니다. 풍산 김기학 박사님, 네. 차를 잘 대고 오셨습니까? 예, 잘 되고 왔습니다. 심도 김종국 교수님, 네,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주 4일 날 했죠. 네. 5일 날 바로 전에 녹화했었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인가? 네.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 후보 선출로 대통령 후보로 되겠는가 예측을 했었죠. 네, 야당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예측했는데 저희들이 윤석열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죠? 두 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뭐 축하드릴 것도 없고 그 정도가 그냥 뭐 결정 드는 것만 쳐줘야죠. 아니 뭐 되고 안 되고는 지 뭐 또- 팔자니까. 갑자기 또 겸손을 차고 그러니까 내가 적응이 안 되네. 자, 그러면 윤석열이가 뭐 의혹도 많고 뭐 썰이 많은데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그 국민이라면 그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혹시 윤석열한테 대선 후보, 야당의 대선 후보 먼저 언급해 봅시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랄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자기 얘기를 하고, 저 개념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두 분이 윤석열한테 바라는 말씀. 뭐 바라는 말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씨든 이재명이 씨든 네. 다 싸잡아서 얘기를 싸잡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예. 풍산 박사님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항시 나라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국민이 힘들고 네. 힘든 결정이 나라의 국익에 부합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만족해 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분이 결단 내린 게 우리 국민이 우선 당장 못마땅하고 힘들다가 하도 우리나라 국익에 그게 극대화가 된다면 우리 국민은 모두 다 박수를 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항시 대승적으로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느냐, 이 국익에 반드시 이롭냐 불리하냐를 먼저 대선 후보들께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뜨거운 구국의 심장의 그 마음이군요. 저는 대통령이 되려면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나 이걸 여쭤봤는데 대통령이 돼서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우리 침도 교수님 네. 어떠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 후보로 선출되었죠. 홍준표 전 후보께서는 깨끗이 승복을 하고 네. 뼈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감옥 간다. 예. 승복한 날은 괜찮았는데 하루 예. 이틀 지나서 그랬다고 그러죠. 네. 시간이 갈수록 약간 계속 좀 삐딱선을 타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20년 정치 아주 그 노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또 직계로 봐도 대선배 법조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관해 뭐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했고 또 정치 입문한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4개월입니다. 국민들의 100일은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는 10% 정도 앞섰는데 당에서 완전 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몰렸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과연 좋아서만 몰린 것이냐, 아니면 뒷구린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붙은 것이냐, 그건
뭐 알 수가 없네요. 그 설에 대해서는 저도 주워 들은 게 있는데. 그래? 좀 홍준표가 깨끗이 승복하고 뭐 이런 것도 그 중간 토론에서 윤석열 씨가 토론 마치고 난 뒤에 어깨 탁 치는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뭐 그 입 모양이나 이런 것이 뭐 그만 좀 해라 막 이러는 그 어떤 태도가 일단 선배한테 대한 태도가 아니고 그랬을 때 홍준표가 뭐 깨끗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때부터 말씀이 적어졌다. 말에 이렇게 톤이 이 억양이 좀 가라앉았다. 많은 데이터가 막 떴었잖아. 홍준표가 막 떴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좀 얌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눈치를 줬나? 니 왜 나대냐고 그랬던 아니, 것 같아요. 뭐 뒷부린 정보가 많이 들어갔나? 검찰청장이니까 뭐 모든 거 다 지고 있어서 그냥 뭐 그 줄선 사람들도 막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선 절절 사람도 매고. 있다. 절절 맨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럴 것이다라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겠다. 캐비넷에 늘었다가 필요할 때 딱딱 제끼고 그런다면서요 항상. 다 알면서 그냥 있고. 살짝 사진 찍어서 SNS로 딱 한 번 보내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그날처럼 어. 딱 치면서 고마하지. 딱 그러면 알아서 다 낀다는 거지. 정치인들이 알아서 낀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거 특히 그 보수 쪽 하다락하는 또 소식이 있군요. 예, 좀 자, 어찌됐건 그러면 뭐 일단은 이제 5일 지나서 이제 양강구도 아닙니까 이제?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 저 박사님 한 말씀. 이제 일단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이제 우리는 사실 운명 땄다방에서는 개인의 어떤 사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역사적인 측면을 놓고 말하고 싶다. 아까 이제 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치도 안 해보고 국회의원도 한번 안 해보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참 정치라는 것은 저는 사실 뭐 이런 저도 이제 풍수학을 전공하긴 했지만은 동양 철학인으로서 철학에 관해서 생각을 하니까 수많은 역사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서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냐? 어떻게 제왕이 되는 자는 천하를 움켜쥐는 자는 한 번도 왕을 안 해봤던 자가 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 그 막강한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건국하는 한나라의 유방이 항우에 비해서 왕 칭호도 함부로 못 받았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농군 출신에부터 출발해서 올라와서 벼슬살이라고 해보지도 않았던 인물이 한 번도 귀족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인물이 나라를 건국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또 있어요. 한나라가 또 멸망을 하고 사마이 중달이 진나라를 세웁니다. 사마이 중달은 왕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대통령이 뒤바뀌는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봐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에 출마해서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만에 두 번째 된 사람은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를 좀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2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지요. 누구든지 처음 출마로 다 대통령을 완성을 합니다. 저는 어떤 측면을 보냐면 홍준표 씨와 윤석열 씨가 서로 부딪혔을 때 저는 이런 측면을 생각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고 홍준표는 이미 정점에 떠 있던 적이 과거 4년 전에 있었다. 5년 전에 있었다. 그게 그 사람의 정점에 적고 그 사람은 지는 해다라는 생각을 실제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볼 때 저는 또 이재명 씨와 윤석열의 구도를 또 이런 시각서 보고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5년 전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민주당 후보로서 강력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그분도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실제로는 마약과 같은 존재다. 그런 존재로 보고 있어요. 마약이 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약 김밥 뭐 이렇게 얘기하듯 무슨 마약 짬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으면은 막 땡기는 맛. 예, 그런 특별한 어떤 참 에너지가 있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많은 표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이 이수재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경선 아니었어요? 경선? 예,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네. 떨어졌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다시 경선에서 돼서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 대표로 나왔는데 대선 주자로서는 처음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 떠오르는 해로 봤을 때 네.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새로이 떠오르는 해였고 새로운 태양이고 예,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이미 출발한 해입니다. 네. 그런 입장. 출발하는 해가 정점이 지금 넘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오가 넘어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조에서 얘기하면 이미 미시를 넘어가 있는 시기일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후보는 저는 사시 정도에 지금 이렇게 달하는 후보지 않느냐. 아 그러면 예, 사시에서 미시로 가는 그 오시를 딱 남중을 하면 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질 것이냐. 나는 이제 이것은 사주를 놓고 본 게 아니라 형세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면과 중국의 과거 고전적인 면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 선생님 이미 마음속에 윤석열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마음속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윤석열 씨가 유리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입장이다. 대세에서. 네네. 예. 이제 우리는 자연학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여론 동향이라는 것은 오늘의 날씨와 같아가지고 아침에는 비가 왔다가 저녁에는 날이 갤 수도 있는 게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항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항상적인 것을 저는 역사적과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는 그 과정으로 봤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이가 더 우세하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사판으로 본다면, 자, 지금 여기 2판이었구나. 예, 4판. 현재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받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판, 실망 이런 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잠재되어 있고 그런 여론의 형성에 의해서 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두 양강 구도에서 저는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강력한 지지를 받으려면 일단은 전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사가 되라. 네. 강력한 이제는 누구 눈치 보면 안 되죠.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당의 지지를 받든지 국민의 지지를 받든지 이제 뭐 당 지지는 끝났고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나가겠다. 이것이 잘못됐다. 나는 이것을 바꾸겠다. 어떤 눈치를 보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잘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뭐 윤석열 후보는 잘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참 난감하죠. 네. 지금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전사가 되려니 지금 여당의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받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진퇴양난인데 어느 시점에, 근데 어느 시점이라는 것이 지금 시간이 짧습니다. 내년 3월이면. 그래서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어제 저녁에는 그 관상에 나름 저 대가라는 분이 네. 분하고 막걸리를 한잔 했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번에 이제 누가 그래도 강력한 기운을 받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소속돼 있는 그런 어떤 미래 그 철학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암암리에 이미 결정은 내려놨죠. 둘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역대 세계 대통령이나 역대 어떤 대통령 왕들 이렇게 사주를 쭉 한번 분석해 봤는데 전부 다 사주 안에 인이나 해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면 거기에 이제 강의록에도 보면 인이나 해는 이재명에는 중에- 있는데 윤석열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인이나 해가 있으면 쭉 대신 강력한 금이 있죠. 그러니까 그또 금이 있으면 경금이 있으면 특히 경금. 네. 대권자는 용사를 해야 된다, 살기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1964년 10월 22일이라는 네. 시간은 모르겠으나 이게 개해월로 돼 있네요. 해가 네. 들어있네요. 네. 내년에 또 인년이고 기운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의 후보가 이게 참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참 입지전적인 그런 선거이죠. 그래서 누가 예측 뭐 함부로 여기서는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전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 다 전사가 되라. 전사가 되려면 뭐 파이트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하고 그걸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사람들이다. 뭐 그렇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후보가 네. 둘 중 하나는 감옥 간다.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면 홍준표가 과감해 가라. 그랬다며. 뭐 끝나고 대통령이 끝나고 가든지 서대문에 땅값이 오른다는데 요즘 돌들. 그거 뭐 내가 홍준표라도 그런 얘기해요. 뭐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윤석열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무슨 꼬투리에 잡아서 들어가겠지요. 예? 근데 이제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면 이재명이 가만 두겠습니까? 그 홍준표가 한 얘기는 별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홍준표가 하고 자기는 여기까지다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라는 인물은 네.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둘이 안 만나. 전면에 나서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과거 홍준표라는 인물을 김종인 씨가 홍준표가 복당한다고 할 때 최대로 반대했어요. 예. 정적인가요? 정적 수준을 뭐 넘어갈지도 몰라요. 왜? 홍준표라는 인물은 자기가 이 당에 들어와서 대권 후보가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누가요? 김종인 씨가 막았었던 거예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때 김종인 씨가 막지 않고 홍준표가 입당이 일찍 됐다면 지금 이 경선 대국에서 홍준표의 우군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씨를 윤석열 캠프에서 영입을 한다고 거의 확정 발표 비슷하게 했잖아요. 하는 순간 자기 쓸 자리는 없습니다. 거기서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수순이었네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뒤끝이 있다 하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의견을 그냥 얘기하고 물러섰을 뿐이다. 다른 속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뭐 그런 것은 없지. 그러면 또 창당하거나 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도 안 나올 것이다. 예. 그러면 일단 그 윤석열 씨는 완전히 하나는 제꼈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김종인은 경신이네. 이준표 당 대표가 뭐 이준석이겠지. 이준석 예. 이준석 당 대표가 뭐 주머니 복주머니 줬다고 그러나? 이준석이는 왜 여기 없죠? 복주머니를 줬는데 복주머니 내가 들은 건 20개인데 그림을 보니까 큰 복주 좀 큰 거 2개 준 아니 것 뭐 같던데. 거기에 뭐 들어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아니요. 이번에 2개 줬다면서요? 제가 얘기해 초콜릿 들은 드릴게요. 거 아니야? 초콜릿? 아니, 초콜릿 얘기 좀 먹어도- 한번. 아이고. 난 초콜릿 들었을 아니 것 같아. 그거를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알아야지. 그렇지. 나는 거기 복주머니에 2개 들었다는데 나는 그냥 알았는데 첫 번째 복주머니 열으면요 잘해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야 초콜릿 들어야지 그래도.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열잖아. 그럼 제발 잘 좀 하자 이렇게 썼을 거야.
아니 무슨 뭐 이주석 씨가 무슨 뭐 제갈량도 아니고 무슨 사마이중달도 아니고 뭐를 섞었어 거기에. 그냥 서로 아니, 잘해보자는 얘기겠지. 준석이 아저씨는 일단 제갈량이나 사마이 그런 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당 대표라는 것은 예. 아니,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제갈량급은 그래서- 못 보고 혹시라면 삼국지에 나오는 방통급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방통도 센데. 예, 그렇죠. 근데 많이 이제 높이 봐주셨네. 가다가 이제 그 뭐 어디에서 또 거기 뭐 그 마릉파예요? 어디에서? 횃불 밝히고 예. 저기 되는 거. 예. 아. 거기에서 뭐 이제 근데 지금 가셨지. 뭐 마봉파지 마봉파. 마봉파에서 마봉파에서 예. 그럼 홍준표 후보를 밀던 지지자들은 예. 뭐 대부분 그래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나요? 아니면 화가 나서 이재명으로 가나요? 참 이게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그죠? 거예요. 그거 근데 중요한 저는 건데.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는 중도 입장에서 저는 이재명 씨를 보고 참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드냐면 이재명 씨가 뭐를 잘해서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되게 자기가 이제 여권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임 정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전임 정권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싫어하는 분도겠지만 너무나 망쳐놨어요. 너무나 망쳐놨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인물한테 힘을 줘봐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크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여기서 살으려면 내일이라도 당장 현 정권하고 자기가 딱 끊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물로 나서야 돼요.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나 이재명은 다른 사람이다. 이거 해야지. 뭐 문재인한테 뭐 힘을 좀 받는다, 뭐를 하겠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우왕좌왕했다가는 그건 힘이 아니라 죽입니다. 죽. 정말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한테 주문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 정부로부터 벗어나라. 이 정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야 당신이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요지다, 싶습니다. 그죠? 일단 그게 요지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대선 후보 2명, 대표적인 주자 2명이 국민들 두 명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가감 없이 질러라. 여기는 다 질렀어. 친정에 기대지 마라. 더 지낼 것도 우리 없어. 풍선수염은 친정에 기대지, 이재명아 친정에 기대지 마라. 여기서 전사가 돼야 된다. 전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실제 알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씨의 불행이에요. 정말로 네, 이재명 씨의 불행이에요. 이걸로 해야 되겠다.